고려대 갔죠? 고려대 갔습니다. 예, 3월 학력평가가 중요한 여러가지 이유 중에 제일 기본적인 것, 점수를 봐야 되겠죠? 점수가 나옵니다. 예. 학급 석차 해가지고 24명 중에 7명. 제가 전에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죠? 기본 학생 수를 평균 25명으로 본다가 됩니다. 그리고 학교 석차는 295명인데 일단 반올림해서 300명 하는 거죠. 그리고 전국 100분위가 81.19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80%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기 앞에 20%가 있다가 됩니다. 그럼 20%면 몇 명이니? 라고 하면 30만 1097명이니까 그러면 6만 명이잖아요. 그죠? 6만 명. 그러면 간단합니다. 우리 전에 계산한 대로 한 반에 25명이 있고 학교에 3학년 해가지고 300명이 있다. 그러면 20%면 몇 등 해야 돼요? 학교에서는 60등. 그죠? 그럼 전국에서는 6만 등 되겠습니다. 계산되나요? 다시 20%니까 학급에서는 25명이에요. 그러면 몇 등? 5등. 학교에서는 300명이에요. 그러면 몇 등? 60등. 그리고 전국에서는 30만 명이다. 그러면 6만 등인데 지금 이 학생은 학교 석차가 99등 나왔습니다. 대충 100등이라 치면 300명 중에 100등이니까 33% 오게 되는데 만약에 전국 100분위가 여기 81% 하게 되면 20%니까 60등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99등 거의 100등이죠. 그럼 무슨 말이다? 이 학교는 조금 공부를 잘하는 학교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학교에서 받는 내신은 전국에서 받는 수능보다 조금 낮아지겠죠. 자, 그럼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 학생은 내신으로 해가지고 수시에다 집중하기보다는 왜냐하면 학교에서 자기 내신이 상대적으로 전국적으로 봐서는 조금 떨어지니까 덜 나오잖아요. 수시를 가지 말라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수능이 좀 잘 나오니까 수능에다가 조금 더 비중을 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 학력평가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결과가 이미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지금부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죠? 왜냐하면 요 3월은 일단 전국의 학생이 가장 처음 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3월은 전국 학생이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처음 치는 거야. 그 해. 그리고 겨울방학 동안 공부한 게 있죠. 공부하셨죠. 거기 반 내에서 자기 반에서 그리고 일단은 내신은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학교 전체에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3월은 모든 학생들이 다 준비를 하죠.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3월 성적이 지금 상태에서 지금 상황에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다를 반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기본 데이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래서 거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지금 미리 준비를 해놓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후로 계속 하나씩 올라가는 기본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과목별로 공부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한국사, 그 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맨 앞에 있어요.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기본이 되는 것. 그리고 학교 성적을 기본으로 해서 전국 성적을 비교해 봤더니 아까 보여드렸죠? 자기 성적이 일단 기준은 전국이에요. 전국. 그래서 3월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 성적을 봤는데 3등급이고 전국적으로 봐서 내가 6만 등쯤 하면 그래서 300명이면 내가 60등쯤 해야 되는데 99등이야. 그러면 우리 학교가 좀 공부 잘하는 학교구나. 그죠? 일반고긴 한데 조금 센 일반고 아니면 특목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국으로는 내가 6만 등쯤 하고 그러면 학교에서 60등쯤 해야 되고 반에서 3등쯤 하는 거죠.
3등급이니까. 물론 3, 4, 5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자기가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요 정도 수준인데 학교는 조금 낮아져 있으면, 그러면 내신은 좀 덜 나오겠구나.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못 나오지도 않아요. 내신은 좀 덜 나오는 거니까 1단계 일단 내신 공부하셔야 돼. 반에서 또 있지만 실제로 반보다는 학교지, 그죠? 학교 전체 전교 등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는 반에서 몇 등이니 하지만 실제로는 등급 자체는 전교이니까, 그래서 전교 몇 등인데, 그쵸? 학력평가가 오르다 내리다를 보면 본인이 어떻게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알 수 있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과목별로죠. 자, 과목별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이 학생은 물리랑 지구하겠죠. 국어, 수학은 3등급 수준이고 물리랑 지구는 4등급인데, 일단은 국어가 조금 위에 있고 수학이 아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탐구 과목이 좀 모자라죠. 그리고 영어나 한국사는 괜찮아요. 그래서 절대평가인 영어, 한국사를 잘해서 뭐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일단 수시에서 국수, 영탐 해가지고 최저 등급 들어가고, 내신에서 영어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영어랑 한국사를 기본으로 하고 국어, 수학은 중간인데 사탐, 과탐해서 탐구가 모자라니까 탐구에다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탐구에서도 본인이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것, 또는 상대적으로 점수를 올리기 쉬운 거에다가 우선순위를 두면 됩니다. 그 상황을 지금 현재는 겨울방학 동안 본인이 준비하신 거를 바탕으로 하셔야 되고, 겨울방학 동안 본인이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리고 일찌감치 빨리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 단기간 또는 상대적으로 기간을 압축시켜서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목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그게 대부분은 1단계는 한국사, 영어이긴 한데 한국사, 그 다음에는 탐구예요. 사탐이든 과탐이든 사탐이든. 그리고 국어, 수학은 어차피 계속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디에다 집중을 해야 됩니까? 가 되는데, 자, 이거 국어, 수학에서 밑에 있고 난이도죠? 정답률에서 A, B, C, D, E 있습니다. A, B, C, D, E. 다시 말씀드리지만 A는 쉬운 거, B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C는 좀 어려운 거, D는 엄청 어려운 거, 나중에 E 나오면 엄청 못 푸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어 1번, 수학 1번인데, 요거 수학 1번 있죠? 수학 1번, 요거 맨날 똑같은 문제 나와요. 루트 나오는 거. 그거는 B네. 그죠? B니까 이것도 사실은 정답률이 이 정도면 많이 틀린다가 되는 거죠. 다 맞아야 되는데 또 그렇진 않아요. 이거 진짜로 1, 2, 3, 4, 5 해가지고 안 찍었거나 아예 그냥 덮어놓고 자는 학생도 가끔씩 있고. 그래서 A, B, C, D, E 해가지고 A나 B는 다 맞춰야 되고, 수학들의 점수 번호 올라가다 보면은 15, 16, 17에서 이제 미분, 기하 이렇게 해서 확통해서 바뀌는 부분에서 살짝 또 바뀌죠. 주관식, 객관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그쵸, 어려워지죠. D 나오고 23, 24 해가지고 22, 23, 24 있는데 주관식도 다 어렵진 않아요. 쉬운 문제 있습니다. 요 B는 맞추셔야 돼. 솔직히 B만 맞춰도 수학은 4등급까지도 충분히 가요. 그리고 C 한두 개에 어떻게든 맞추면 충분히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초만 해도 돼요. 어차피 요 뒤에 있는 E 있죠? 26, 27, 28, 29, 32는 사실 거의 다 틀리거나 시간이 없거나 못 푼다는 거지. 그렇다고 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쉬운 거부터 갑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A, B, C, D, E 있죠. 그래서 본인 작년에 10월에 학력평가 챙겨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A, B, C, D, E 나오죠. 그럼 본인이 A나 B인데 틀렸어. 그러면 그 부분을 반복학습. 그때 반복학습의 기본은 개념 파악이에요. 어차피 똑같은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3월도 지금 마찬가지. 이제 기본적인 학력평가들은 이전에 나왔던 거를 계속 반복해서 나왔던 게 또 나오고 기초적인 걸 물어봅니다. 교육 과정상 3학년이라도 1학기는 아직 진도가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더구나 고등학교 1학년이면 고등학교 들어와서 맨 처음 치는 시험이고 약간 충격받을 수도 있지만 학력평가 치고 나면 전국 등수가 나오잖아요. 전국에서 몇 프로다. 그러면 딱 계산 나와요. 몇 등이다. 30만 명 중에 올해는 고등학교 1학년생이 좀 많으니까 35만 명쯤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까 80% 그러면 앞에 20%가 있는 거죠? 그럼 몇 등이에요? 만약 그 학생이면 아까 학생이면 6만 등이지만 지금 만약에 80% 나왔어. 고등학교 1학년이다. 그러면 7만 등 돼요. 7만 등이면 대학교 정원에서 3,000명 기준으로 치면은 몇 개냐? 21, 2개? 그죠? 23개쯤 되죠. 그러면 인서울 못하는 거지. 그럼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게 보이니 거기서 올라갈 게 보이는데 계단이 보이죠? 그때 그게 점수로 생각하기도 쉽지만 학생,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내가 앞에 몇 명 있다.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탐 한 문제 맞추면 2점, 3점짜리가 있는데 2점짜리다. 치면은 과탐도 마찬가지. 탐구 한 문제 맞추면 2점 올라가요. 2점 올라가면 한 1,000명쯤 제낄 수 있어. 그리고 국어 3점짜리가 있어요. 3점짜리가 있으면 국어 3점짜리면 10,0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제 더 맞추면 평균적으로 국어 한 문제를 더 맞추면 3등급 전후 선에서는 10,000명쯤 넘어서는 거야. 1% 그죠? 1%가 수능으로 치면 한 40만 명 치고 작년에 46만 명인데 올해 한 50만 명쯤 생각해요. 그러면 1%면 5,000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어 한 문제 맞추면 2점짜리 한 문제 아니면 3점짜리 한 문제 맞췄어. 그러면 10,000명을 제낄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퍼센트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문제로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그 문제는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점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성적을 올리고 싶어. 성적이라는 게 실력은 계속 올라가지만 성적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고 내 앞에 몇 명이 있냐 하거든요. 그러면 쉬운 문제 2점짜리 그리고 어려운 문제 또 2점짜리 또는 4점이 있어. 근데 어려운 문제 E형 문제에 4점의 점수 1점도 쉬운 거 A형 또는 B급 문제에 1점 또 똑같은 1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A, B, C, D, E 중에 A나 B에서 틀린 게 있어. 실수든 실력이든 그러면 그 놈을 맞추면 어려운 거 4점짜리를 막 10시간 해가지고 겨우겨우 맞췄다 기보다는 그렇죠? A나 B형 문제를 일단은 우선은 쉽게 공부해서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점수는 올라가요. 표점이 올라가고 그리고 백분위도 올라가는 거지. 그렇죠? 자, 요게 작년 실제 학생의 재수생이에요. 수능 치고 나서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쭉 추이를 한 거거든요. 제가 상담한 학생 해가지고 한 거니까. 자, 이 학생이 여기 있죠. 그래서 수능 이거는 100분이에요. 국수탐 해가지고 총 100이라는 건 국어 100분위, 수학 100분위, 그리고 탐구 2개 합쳐가지고 그렇죠? 나누기 2 해서 100분위 나온 거를 더한 겁니다. 수능은 총 100이 207 나왔어요. 낮은 거지. 평균은 68.83 나왔는데 이과였거든요. 그러다가 문과로 바꿨어요. 문과로 바꿔가지고 사탐으로 갔어. 정확하게는 수학은 미분을 그대로 두고 그죠? 탐구를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3월에 사탐을 다 맞아버렸어요. 확 분위기가 올랐죠. 그래서 물론 국어 수학은 아직 자신감이 덜했는지 약간 오르긴 했지만 근데 탐구가 올라가니까 자신감이 붙었어. 그래서 4월, 5월에는 확 올라갑니다. 91.67, 95.95 올라가죠. 근데 6월에 가니까 6월에는 모의평가이고 재수생이라서 약간 부담도 있었는지 그리고 항상 새로운 유형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전에 3, 4, 5 학력평가는 기출문제 또는 기본 학력을 측정하는 거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게 나올 확률이 높지만 6월 그리고 9월에는 신유형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 3월, 4월, 5월은 쭉 올라갔어요. B를 받았어. 근데 6월에는 잠시 떨어졌죠. 그래도 또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간 거죠. 대신 여기서는 과목별로 약간 편차도 있고, 그리고 신유형이 있고, 특히 이제 수학 쪽에서 약간 낯설어하거나 좀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사진 갖고 나서는 7월, 8월에는 다시 90% 이상 갔죠. 그리고 9월에 또 신유형이는 또는 약간 어렵게 나왔어요. 그리고 10월 가니까 다시 96%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학생은 어디 갔을까? 고려대 갔죠? 고려대 갔습니다. 뭐 쉽든 어렵든 본인이 지금 수능 여기 있는데, 그죠? 수능 여기서 쭉 올라갔어요. 딱 찍고, 그 다음에 6월에 잠시 바닥 다진 다음에 7월, 8월 또 여름방학 동안, 정확하게는 재수생이니까 여름방학은 없는데, 공부를 한 다음에 9월에 다시 바닥을 다졌어요. 그리고 10월에 한 번 더 고점 확인하고, 그리고는 수능에서 도전을 한 거지. 1년 동안 보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냐? 여기 3월이에요. 3월이 기본적인 자기 성적 또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니까. 3월에 어떻게 했냐? 자, 여기도 아까 그 총백하고 같이 나오지만 탐백 있죠? 탐구가 98.5예요. 다 맞았어요. 탐구 4탐 다 맞아버렸어. 고등학교 동안 과탐하다가 좀 힘들게 했는데 약간 4탐 상향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4탐에서 다 맞았어요. 그래서 98.5 나왔어요. 물론 국어나 수학은 비슷해요. 그죠? 비슷하기보다는 여전하긴 한데 자신감이 없는 거지. 그리고 5월에 4월 5월에 가니까 총백이 확 올라갔죠. 탐구는 한두 개 약간 덜했거나 약간 자만을 했을 수도 있는데 수학이랑 국어가 확 올라갔습니다. 원래 능력이 있는 학생이고 그리고 아주 독하게 재수를 해서 올라갔어요. 이 정도면 이제 분위기 탄 거죠. 올해 총 100분위는 287이니까 나누기 3. 그렇죠. 그러면 3, 9, 27, 90% 이상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탐구나 국어 그리고 수학도 90% 이상 올라갔습니다. 탐구나 국어는 1등급 상위권 되고 수학은 91%니까 2등급인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학교가 국어, 수학, 탐구를 골고루 봅니다. 상위권 학교는. 그리고 문과 같으면 4탐을 본다. 그러면 수학을 좀 덜 보는 학교도 있고 국어를 많이 보는 거죠. 그리고 6월 모의평가 갔더니 수학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수학은 60% 이상이고 요때 71%인데 이때 학생은 뭘 했냐? 그러니까 A, B, C, D, E 중에 이 어려운 거 그건 공부하긴 해야 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이 문제라는 게 쉬운 또는 기본적인 개념이 엮여 있는 거죠. 복잡한 개념을 엮어가지고 약간 고차원적으로 어려운 정의가 들어가는 거는 킬러 문항 해가지고 했는데 못 나오겠잖아요. 그러면 문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좀 더 단순한 거를 복잡하게 하는 거지. 그죠? 복잡한 거를 그냥 덩어리로 하나 툭 든 게 킬러 문항이라고 한다면 중킬러는 좀 덜 어려운 거를 두세 개 엮은 거예요. 이게 더 사실은 복잡하죠. 더 어려워요. 대신 그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A, B, C, D 그죠? 최소 A, B, C 문제는 다 맞춘다.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문제라는 건 B나 C 문제 또는 C나 D 문제를 엮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히 2등급까지 가고 2등급 국어, 수학, 탐구 해가지고 2등급 선이면 96% 아래 해가지고 94% 3%인데 그러면 고려대 가요. 고려대 갔어요. 의치 한약 뭐까지 뭐 어떻게 넣으려면 넣을 수도 있었겠지만 4탐이니까 그죠? 탐구를 바꿨으니까 못 가긴 하지만 충분히 갑니다. 갔어요. 예,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푸는 방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수학 문제가 3루트 5 곱하기 25 3분의 1승이었죠. 이것을 푸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죠? 다시 3루트 5 곱하기 25 3분의 1승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유리화를 하거든요. 유리화. 사실 저는 유리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싫어한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이거 루트 좋아하거든요. 루트 2, 루트 3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일단은 교과서적으로 하면 3 루트 5 곱하기 25 3분의 1이니까 얘는 5의 3분의 1 요거를 밑을 통일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5는 5의 2승이고 그리고는 3분의 1이니까 그러면 얘들은 5의 3분의 1 곱하기 5의 3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얘랑 얘는 둘이 더하는 거죠. 그러면 5의 3분의 3이 되고 5의 3분의 3은 1이고 5의 1승은 그냥 5겠지. 그죠? 이게 교과서적인 거예요. 근데 저는 루트를 그냥 두고 싶어. 그러면 3 루트 5 곱하기 3분의 1승이 그냥 3 루트죠. 그리고는 25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3 루트 5 곱하기 하고 얘를 그대로 두고 5의 2승. 근데 5의 2승이라는 건 3 루트 5 해서 곱하기 다시 여기 5 하고 또 이렇게 되는 거니까 3 루트 5라는 건 세제곱해서 5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3개가 있어. 그러면 얘들은 그대로 루트에 대한 정의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그대로 5가 됩니다. 문제 푸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을 해서 그 개념을 역으로, 순으로 또는 다른 방향으로 적용하는 것. 요거를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개념이라는 건 피라미드식으로 하게 되면 요 밑에 있는 건데 그 밑에 있다라는 게 우리 학력평가 성적표에는 얘가 이제 난이도 A, 얘는 B, 얘는 C, 얘는 D, 얘가 E가 되는 거지. 근데 요 A, B, C, D, E 난이도에 있는 문제들, 개념들은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요 A에 있는 얘가 완전히 파악이 돼야지 B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개념 파악이나 기초가 안 돼 있다, 돼 있다. 는 어떻게 하냐? 시험을 치면 3월, 5월, 6월, 9월 이렇게 시험을 칩니다. 그러면 잘 나갈 때는 막 1등급, 2등급도 가다가 안 될 때는 확 떨어져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지. 그러면 보통 학생들은 자기가 잘 나왔을 때를 생각하지만 실제로 본인 실력은 여기에 여기. 실제 수능 가면 여기 나올 거야. 왜냐면 요거는 요 기초가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기초가 안 돼 있는데 그 기초 즉 개념 파악이 안 돼 있는 곳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푹 빠지는 거죠. 운 좋게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이 나오면 올라가긴 하지만 근데 수능에는 맨날 새로운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새로운 개념을 나오면 기초가 안 돼 있을 거야. 운이 조금 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기초가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